안녕하세요. 귤쌤입니다. 오늘은 4학년 2학기 3단원을 들어가 볼 건데요. 3단원은 물리입니다. 물리는 제 전공 분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을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단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냥 무작정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크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3단원의 그 단원의 이름은 제가 적어볼게요. 3 그림자와 거울, 그림자와 거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림자를 우리가 실생활에서 굉장히 자주 보잖아요. 그 다음에 거울도 자주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지만 뭐 양치할 때나 옷을 입을 때 꼭 필요할 때는 굉장히 필요한 우리의 필수품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그림자가 만들어지고 거울을 이용하고 있다는 걸 이제 배우게 되는 단원입니다. 그러면 이 3단원 그림자와 거울은 소단원 2개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우선 이 그림자에 대해서 배우겠죠. 그래서 그림자는 빛의 직진성을 이용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빛의 직진과 그림자가 소단원 1단원의 제목입니다. 빛의 같이 적어봐요. 빛의 직진과 그림자. 그림자라고 하는 거는 빛의 직진성을 이용해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래서 빛의 직진이란 뭐고, 그래서 그림자가 왜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배워보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단원을 살펴보자면, 두 번째는 자, 이제 거울에 대해서 배워보겠죠. 그래서 거울과 빛의 반사입니다. 거울과 자, 이거 제목 들어보니 앞에하고 똑같죠? 거울이라는 걸 우리가 딱 봤더니 빛이 반사하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은 빛이 반사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생겨난 그러한 물체구나 라는 거를 배워보는 그런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거울은 빛의 반사를 이용한 그런 물건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물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외워야 될 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리를 좋아했고 물리를 전공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알면 뭐 10문제든 100문제든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하고 수업을 같이 하면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용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진은 한자어죠. 그래서 곧을직, 나아갈 진 해서 곧게 나아간다는 뜻이네요. 자, 한번 해볼게요. 곧게 나아간, 곧을직, 그쵸? 곧을직, 그 다음에 나아갈 진, 그래서 곧게 나아간다. 그래서 직진, 그래서 빛이 곧게 나아가는 성질을 이용해서 그림자라는 게 생겨나게 되는구나를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반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사도 한자어예요. 반사. 자, 돌아올 반, 그쵸? 그 다음에 사, 이거는
비추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다시 비추는 거. 그래서 반사라는 거죠. 그래서 반사. 자, 물리에선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던 파동이 다른 물체의 표면에 부딪혀서 나아가던 방향을 반대로 바꾸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반사라고 하는 거는 거울과 같은 그런 반사되는 물질이 필요해요. 왜냐면 원래 빛은 쭉 직진해야 되거든요. 근데 통과하지 못하니 반사되는 그런 물질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사를 찾아봤습니다. 빛 한번 찾아볼까요? 궁금하니까. 빛을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시각신경을 자극하여 물체를 볼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전자기파. 태양이나 고온의 물질에서 발한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는 건 사실은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각신경을 자극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는 전자기파입니다. 너무 어렵죠? 전자기파. 전자기파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태양이나 이제 고온의 물질에서 이렇게 비추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려운 내용이네요. 이해하기에. 근데 대충 빛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는 거구나. 그쵸? 태양과 같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울? 거울 한번 봐볼까요? 여기 좋네요. 거울 되게 길게 돼 있는데 빛의 반사를 이용하여 물체의 모양을 비추어 보는 물건이에요. 옛날에는 굴이나 돌을 매끄럽게 갈아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보통 유리 뒤쪽에 아말감을 발라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옛날 사람들이 그냥 다른 물체는 모르겠는데 어떤 특정한 물체만 자기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건의 특징은 굉장히 매끄러울수록 잘 이렇게 그 뒤틀림 없이 잘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거울을 발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거울은 빛의 반사를 통해서 물체의 모양을 비추어서 볼 수 있는 것을 바로 거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소단원, 1단원 빛의 직진과 그림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간단한 실험을 집에서 해봤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 빛의 직진과 그림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정리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1단원 빛의 직진과 그림자. 우리가 빛의 직진과 그림자를 배우려고 할 때 그 그림자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그림자가 나타나는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그림자가 생기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림자가 생기는 조건. 그림자가 생기는 조건은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내가 밖에서 이렇게 나와서 그림자를 관찰을 할 때 햇빛이 있을 때 관찰이 잘 돼요? 아니면은 구름이 많을 때 관찰이 잘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햇빛이 쨍쨍 내리칠 때 관찰이 더 잘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관찰을 잘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밖에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보셔도 돼요. 그래서 햇빛이 있을 때 그림자는 잘 생깁니다. 그럼 반대로 구름이 많아요. 비가 오기 직전이에요. 그때는 그림자가 거의 없거나 굉장히 연하게 있거나 그래요. 그래서 구름이 있다면 그림자는 잘 생기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건 뭐죠? 그림자는 햇빛이 필요하구나를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림자가 생기는 조건 중에 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식, 월식 할 때도 달의 위치, 뭐 지구의 위치 막 이렇게 다 따져서 일직선이 될 때 일식이고 월식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직 여러분은 안 배워서 모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거와 같이 그 배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조금 더 할게요. 우선 정리를 해볼게요. 그림자가 생기기 위해서는요, 우선 햇빛이 필요하겠죠. 그림자가 생길 때 햇빛이 꼭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자가 생기기 위해서는 햇빛이 필요해요. 빛이 필요하고, 그림자, 나라는 그림자가 나타나려면 뭐가 필요해요? 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물체가 필요해요. 이 그림자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햇빛도 필요하고, 이 그림자의 실체인 물체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그림자가 생기는 위치는 우리가 실험상 그림자를 만들려면 어떤 위치에서 그림자가 만들어질까요? 우선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스크린이 있고 하얀 종이가 잘 보이죠. 왜냐면 그림자는 까맣기 때문에. 그래서 스크린, 물체, 뭔진 모르겠지만 물체, 그 다음에 빛, 비출 수 있는 빛. 이 배열일 때 그림자가 여기 딱 물체의 모양으로 생기게 되는 거죠. 여기다 정리를 해볼게요. 그림자가 생기는 조건. 첫 번째, 빛과 물체가 있어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그림자가 생기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이 물체를 비추고 있어야 돼요. 그쵸? 빛이 물체를 비추고 있어야 한다. 자, 빛이 있다면 빛이 있다면 물체,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빛, 물체, 스크린 순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 물체, 스크린 이 배열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제가 한번 그림자가 어떻게 생기게 되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몇 가지 해봤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이거는 손전등 2개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려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중앙에 지금 탁구공이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빛을 비추게 되는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그림자가 생기게 되죠. 그쵸? 그래서 빛, 물체, 스크린 이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을 때 그림자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쪽에 제가 빛을 또 비췄어요. 그래서 이렇게 봐보니까 이쪽에 또 그림자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물체는 하나여도 빛이 2개니까, 광원이 2개니까 뭐예요? 2개의 그림자가 생기게 되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래서 그 실험을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저희 아이들 레고 블록이에요. 레고 블록으로 이제 빛의 위치에 따라서 그림자가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실험이에요. 자, 한번 봐보면 빛을 비춰보겠습니다 하네요. 자, 빛을 비춰볼게요.
그림자가 여기 딱 스크린에 생기죠. 그쵸? 빛을 움직여 볼게요. 자, 빛을 중앙에서 이렇게 쬐면은 그림자 자체가 아예 생기지 않거든요. 네, 보이시나요? 근데 여기 옆으로 이렇게 빛을 비췄더니 그림자가 반대쪽에 생기죠. 이렇게 비추면 이쪽으로 그림자가 생기고, 그쵸? 빛이 있는 반대 방향으로 그림자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쵸? 이거는 제가 이제 조금 더 후에 얘기할 건데, 투명한 컵과 그 다음에 이렇게 불투명한 컵을 놓았을 때 그림자가 다르게 나타나요. 이 투명한 컵은 이 부분에서도 빛이 투과하기 때문에 그림자도 굉장히 투명해 보이죠. 근데 이 컵은 빛이 투과할 수 없겠죠. 그래서 아주 검정색의 그런 그림자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 실험 몇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생기는 조건은 빛이 있어야 되고 물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크린이 있어야지 실험실 환경에서 그림자가 더 잘 보일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실험에서 보여드렸던 그 부분 이제 얘기해 볼게요. 불투명한 물체와 투명한 물체의 그림자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투명한 물체와 투명한 물체의 그림자.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불투명 하고 투명 이렇게 아이고 지우개를 할게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모양, 그림자의 모양은 컵하고 같은 모양이죠. 그죠? 컵 모양. 그 다음에 이것도 컵 모양이죠. 그 다음에 진하기. 진하기는 당연히 불투명한 게 진했죠. 진하다, 선명하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연하다, 흐릿하다. 그죠? 그 다음에 빛을 통과하는 정도, 통과 정도. 어떻죠? 통과 정도는 그 컵 자체는 통과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통과를 못한다. 통과 같이 정리해봐요. 얘는 통과를 오케이 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요거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제가 한번 그림 보여드릴게요. 어느 부분이지? 이거죠. 그쵸? 이렇게. 얘는 되게 진하죠? 선명하고, 얘는 연하고 흐리죠. 그쵸? 여기는 빛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게 되는 현상인 거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그림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어떤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보자면, 아까 제가 스크린을 두고, 물체를 뭐 세모로 할게요. 물체를 두고, 자, 광원, 빛을 줬다고 해요. 자, 빛을 이렇게 쬐서 그림자가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게 되잖아요. 빛을 쬐서 그림자가 생기는데, 이 빛은 직진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아가는데, 생각을 해볼 때 요쪽 이 물체를 통과해서 그 빛이 진행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체만큼은 빛이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물체만큼의 까만 부분, 빛이 통과하지 못한 까만 부분인 그림자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필요하고 물체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크린이 필요해야지 더 잘 그림자가 관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실험에서 제가 어떻게 했죠? 레고 블럭이 있었는데 그 빨간색 레고 블럭이 옆에서 보면 요렇게 생긴 거였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쵸? 근데 어쨌든 이 레고 블럭이 있었는데 이 레고 블럭을 이렇게 비추면, 빛을 이쪽으로 비치면 그림자가 어떻게 생기죠? 이쪽 방향에서 생기게 되죠. 그쵸? 그리고 빛을 이쪽에서 비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림자는 이쪽에서 생기게 되죠. 왜냐면 계속 얘가 빛을 비추고 있는데 가리니까 그림자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가 생기게 되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그림자가 생기는 원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도 해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그림자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림자가 생기는 원리를 이용해서 잘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몇 가지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다 그냥 햇빛을 가리는 거는 당연히 그림자겠죠. 왜냐면 햇빛을 가려서 그 그림자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그 햇빛을 좀 차단해서 그림자가 생기게끔 해서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햇빛이 쨍쨍 비쳤을 때 우리가 무엇을 쓰죠? 자, 어머니들이 많이 쓰신 양산을 쓰잖아요. 그 양산은 햇빛이 쨍쨍 내리쬐을 때 이 빛을 막아줌으로써, 이걸 빛을 막아줌으로써 여기는 그림자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쵸? 그림자가 생기게 돼서 여기 만약에 사람이 들어가 있다 라고 하면은 자외선으로부터 차단이 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산은 그림자의 현상을 이용한 그러한 물건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색 안경, 그 선글라스 같은 경우 이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긴 한데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긴 해요. 어려운 부분이니까. 근데 그 선글라스는 어떤 거냐면요. 아까 그 빛이 전자기파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네. 빛은 전자기파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빛은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하고 동시에 이 파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저희한테 들어올 때. 근데 어찌됐든 이 선글라스는 평광 현상이에요. 평광. 그러면 우리한테 이 빛들이 모두 들어와야 하는데 이 선글라스에서 나는 이쪽으로 요동치는 빛만 흡수할래. 얘는 내가 딱 막아버릴래. 그럼 이렇게 막아요. 그러면 이 빛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의 그 강도를 훨씬 더 줄일 수 있어서 우리가 앞을 보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글라스는 평광 현상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빛을 가리는 현상이기 때문에 선글라스도 이제 이용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천막이나 뭐 햇빛 가리개 이런 것들 모두 다 햇빛을 가려서 빛을 가려서 우리가 조금 더 시원하게 아니면 조금 더 자외선 노출이 안 되게 그렇게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에 해당하죠. 천막, 뭐 자동차의 햇빛 가리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뒤에 부분 실험에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레고 블럭을 조립해서 이렇게
그림자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네, 레고 블럭이랑 그림자가 비슷하죠. 그래서 그림자의 모양은 물체의 모양과 비슷하지요. 이제 크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림자의 모양은 레고 블럭의 모양과, 그러니까 물체의 모양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자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방법. 이게 말이 어려운데요.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림자를 만들려면 우선 스크린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물체, 그 다음에 광원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쵸? 광원. 근데 그러면 그림자의 크기를 변화를 시킨다고 하니까 뭐를 이렇게 움직여 봤을 때 그림자가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우선 광원을 스크린 쪽으로, 물체와 스크린 쪽으로 가까이 갔을 때 이 그림자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광원을 반대쪽, 멀리, 물체와 스크린 쪽으로에서 멀리 보냈을 때 그림자의 크기는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는 실험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체를 광원 쪽으로 했을 때 그림자의 크기, 물체를 광원과 멀리 스크린 쪽으로 갔을 때 그림자의 크기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실험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생각해봐도 알 수 있거든요. 저희 그 애기한테도 이제 문제를 냈더니 굉장히 잘 맞춰서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똑똑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선 빛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빛을 조그맣게 표현할수록 조금 설명이 쉽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어요. 우선 광원을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이 광원이 곱게 나아가거든요. 물체에. 그러면 이렇게 나아가서 스크린이 굉장히 커야 되는 상황이 왔네. 이렇게 곱게 나아가서 어떻게 생기죠? 물체의 그림자는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물체의 그림자는 이 위치에서는 이렇게 생겨요. 근데 만약에 이 광원을 우선 가까이 한번 해볼까요? 더 가까이, 물체와 스크린에 더 가까이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광원이 크게 갑자기 커졌네. 비교를 해서 이 정도. 그래서 빛이 비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스크린 넘어버리죠. 네, 어쨌든 이 스크린 가상의 스크린. 자, 그러면 스크린을 따로 그려야 되겠네. 만약에 스크린이 이렇게 크게 있다면 어떻게 되죠? 그림자는 이렇게 생기죠. 자, 어때요? 이 광원, 그러니까 빛을 가까이, 물체에 가까이 했더니 그림자가 크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광원, 이 빛을 멀리 한번 해볼게요. 완전 멀리, 여기 최대 갈 수 있는 한 멀리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물체를 지나서 생기는 그림자는 어떻게 돼요? 그림자가 보기 편하게 조금 다른 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빛의 위치에 따라서 그림자의 크기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뭐 빛을 손전등이라고 해도 되고 광원은 빛이 나오는 그 처음 시점을 광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가면은 광원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광원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실험에서도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손전등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손전등이 물체와 가까워졌을 때, 손전등이 물체와 멀어졌을 때 그림자의 크기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손전등이 빛이 물체와 물체에 가까이 갔을 때는 어떻게 됐죠? 그림자가 커진다. 그쵸? 그 다음에 손전등 빛이 물체에 멀리 가게 했을 때는 그림자가 작아진다. 를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은 아시겠지만 뭐죠? 이제 물체를 이동을 시켜 봐야 되겠죠? 그쵸? 그림 있고 물체 그 다음에 광원 빛 요 정도 물체를 옮길 것이니 해볼게요. 잠깐만 센터에다 둬야지. 자, 물체를 옮겨볼게요. 물체가 여기서 잠깐만요. 물체를 중앙에 오는 게 좋겠다. 그치? 그래야지 관찰이 용이하니까. 물체. 자, 물체를 손전등에 가깝게 할 때, 빛에 가깝게 할 때 한번 봐볼게요. 우선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관찰하고, 자, 여기서 이렇게 빛을 비추게 되면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게 되겠죠? 그림자 그려볼게요. 자, 이 정도. 그 다음에 빛에 가까이 물체가 가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물체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훨씬 크게 생기죠?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변화했을 때 그림자가 크게 생기네요. 손전등에 가까이 가니까. 그렇다면 손전등에서 더 멀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체가 손전등에서 좀 더 멀리.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여기 있고, 그리기 어렵네요. 해서 어떻게 생기죠?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물체의 위치에 따라서 또 그림자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체가 빛 쪽으로, 손전등 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림자는 커지고, 물체가 손전등에서 멀어지게 되면 그림자의 크기는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물체를 손전등에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죠? 그림자가 커진다. 물체를 손전등에 아이고 빛 멀리 하면 그림자가 작아진다.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험을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 아이가 다람쥐를 좋아해서 다람쥐로 해봤어요. 여기 다람쥐가 있죠. 손전등을 움직여 볼 거예요. 손전등을 물체가 가까이 움직이니까 커지고 뒤로 가니까 작아지고, 그쵸? 가까이 가니까 커지고 뒤로 가니까 작아지고 그렇게 되죠? 뒤로 가니까 작아지고, 그죠? 아이고 작아지네. 그 다음에 이제 다람쥐를 움직여 볼 거예요. 물체를. 물체를 빛으로, 손전등으로 움직였더니 엄청 커졌죠? 그 다음에 물체를 다시 손전등에서 멀리 했더니 작아졌죠. 그래서 실험으로도 굉장히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소단원 1단원 빛의 직진과 그림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숙지를 하시고 문제를 즐겁게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는 소단원 2단원 거울과 빛의 반사를 이야기하러 오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